비닐 하나 덜 챙겨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톤 LT라는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산 지 한 3, 4년 됐는데 못해도 한 100번은 입었을 거예요. 아크테릭스 감마 팬츠입니다. 제가 산행할 때 쓰는 선글라스는 딱 요거 하나예요. 사이즈도 40리터여서 제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도 항상 배낭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카본 제품만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안 알려주는데. 안녕하세요, 권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녀왔던 일본 부갈푸스 산행에서 사용했던 제 장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산행 영상은 이쪽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사실 시즌이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는 시즌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6월에 눈이 없죠. 일본은 눈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 설상 장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봄, 초여름, 초겨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산행을 했는데 잠자는 거랑 먹는 거를 다 산장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야영 장비랑 취사 장비는 빠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사용한 장비들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류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앞서서 저는 다 외국 브랜드들을 입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덩치가 좀 커서 국내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외제를 입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 사이즈로 엑스라지 입습니다. 110에서 115 입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다 유명 브랜드들의 좀 가장 핫한 라인업들 위주로 입어요. 스몰, 미디움 입으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다 착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닌 게 몇 개 또 있습니다. 먼저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얘는 제가 속해 있는 원피크라는 곳에서 만든 티셔츠입니다. 특히 반팔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저렴한 제품, 폴리에스테르 그냥 자주 바꿔 입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만든 티셔츠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 레이어는 산행하는 1박 2일 내내 입고 있었고요. 보통은 여벌옷으로 제가 파타고니아 캐필린 제품을 갖고 다니기는 하는데 이 베이스 레이어는 사실 젖어도 결국 제가 보온 의류들이 또 있고 방수 자켓까지 있기 때문에 더 여벌옷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한 베이스 레이어의 성능을 커버해줄 미드 레이어. 얘는 아크테릭스 브랜드의 델타 후디입니다. 이 델타 제품은 폴라텍 파워드라이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격자 무늬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잘 투과가 돼요. 제가 조금 땀이 많아서 제 땀을 내보낼 수 있는 그 통기성도 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땀 배출이 되게 용이하고 바람이 불면 몸에 다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좋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애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후드가 머리를 완전히 감싸요. 쓰면 거의 비니처럼 돼요. 그래서 비주얼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비닐 하나 덜 챙겨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때도 저는 사실 이것만 쓰고 자거든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팔 입고 산행하긴 추운데 패딩이나 후리스 같은 거 두꺼운 걸 입으면 막 땀날 딱 그 타이밍에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이 끼면서 저희가 좀 약간 썰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입었고 쉴 때 입었고 그다음에 산장 올라가면서부터는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드레이어고요. 아크테릭스 프로톤 LT라는 제품이었어요. 프로톤이라는 라인에서 좀 얇은 소재였는데 찾아보니까 얘는 프로톤 후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로고가 얘는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좀 꿀팁 알려드리면 얘 넬슨 스포츠에다가 보내면 로고 15,000원에 새로 박아줍니다. 저는 구스다운류는 거의 안 입고 이렇게 합성 소재 많이 입는데 그 이유가 그냥 세탁기 막 돌리면 돼서 합성 소재 제품 이용하고 있고 아마 요 용도로는 아톰 제품 제일 많이 입으실 거예요. 근데 그 두 차이를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톰은 좀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뭔가 느낌으로 나온 제품, 프로톤은 조금 더 산에 입는 용처럼 나온 느낌. 근데 물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는 뭔가 산 다니는 사람 티내고 싶어서 처음에 이걸 샀어요.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쪽 있고 가슴 주머니까지 있어요. 이게 또 아톰과의 큰 차이입니다. 아톰은 이 가슴 주머니가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침낭이나 산장 같은 데 잘 때 되게 좋아요. 핸드폰이랑 핫팩 가끔 가져가면 핫팩도 여기다 놓고요. 저는 상이 마지막입니다. 바로 아크테릭스 알파 SV 제품이고요. 얘는 저는 세일할 때 사서 100만 원 안 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이게 145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진짜 너무 튼튼하고 너무 믿음직스러운
옷입니다. 전 이 가슴 주머니 두 개 되게 편하게 쓰고 있고, 당연하게 벤틸도 있고, 스키장 가면 겨울에 연간 이용권, 회원권 요 옆에다가 넣어도 되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고어텍스도 세탁 빨래 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어텍스 4에서도 세탁기를 활용해서 그냥 빨아라 라고 말도 나오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빨아본 적 없습니다. 뭔가 망가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더러워요. 산행 갔다 오면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얘를 걸어놓고 이렇게 샤워기로 막 물로 씻기는 하는데, 후드 부분, 이 부분이 좀 많이 더러워요. 굉장히 전천후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을 산 지 한 3, 4년 됐는데 못해도 한 100번은 입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얘를 잘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아껴 입으려고. 근데 이번에는 저도 처음 가보는 산이고 계절도 조금 애매한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계절이어서 요 알파 SV 제품을 챙겼습니다. 그 색깔이 너무 이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입니다. 이번에는 바지입니다. 상의는 4개였던 반면 하의는 딱 2개입니다. 이 바지는 춘추용 아크테릭스 감마 팬츠입니다. 되게 잘 내려놔요. 산행할 때 불편함이 없고 주머니도 다 지퍼 처리되어 있어서 등반할 때도 잘 입습니다. 주머니에서 뭐 안 빠져나가니까. 이 벨트가 있어서 따로 개인적으로 벨트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좀 이 바지 통이 좀 좁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등산화를 목이 높은 거를 신는데 잘 안 덮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이 바지가 망가져서 새 바지를 샀을 때에는 통이 좁은 것만 있을까봐. 소재는 밖에는 발수 코팅이 살짝 되어 있는데 발 밑단에는 이렇게 고무 스트링 되어 있어서, 저는 보통 이 위에 이제 오버트라우저죠? 오버트라우저 입을 때 이 스트링을 조여요. 그래서 신발 위에 딱 안 물리게. 그때 말고는 이 스트링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옆 주머니랑 이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이 주머니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아크테릭스 제품 입다 보면 기본적으로 클라이밍에 좀 맞춰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지 입고 하네스 차도 주머니들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바지 하나만 계속 입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바지. 제 배낭 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애입니다. 당연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젖지 않기 위해 입고요. 꼭 그런 악천후가 아니더라도 추울 때 제가 만약에 옷을 덜 가져왔다, 그냥 그 위에 있습니다. 보온용으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아크테릭스 알파 SL 제품입니다. 풀집이에요. 이 위에 이 지퍼 손잡이는 제가 따로 달아놓은 거예요. 겨울에 입다 보니까 지퍼에 달려있는 줄이 장갑 끼고는 잘 안 잡혀서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고리를 좀 달아놨어요. 오버트라우저고요. 고어텍스 제품입니다. 풀집이어서 이렇게 다 열려요. 얘는 정말 완전 구형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말해주기 싫은데 미국 공홈에 들어가면 약간 하자 있는 제품, 중고 제품을 따로 파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즈드 기어라는 표시가 있어요. 보이나? 그래서 사실 이거 안 알려주는데 네. 뭐 알아서 보세요. 저는 종종 이용합니다. 거기가 좋은 게 지금 못 구하는 제품들, 약간 옛날에 단종된 것들 이런 게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때 득템한 거고 진짜 싸게 샀어요. 근데 가끔 뽑기에 잘못 걸리면 막 냄새가 나는 제품도 올 때도 있고 그래요. 트라우저는 원래 정말 막 입는 거니까 그냥 싼 거 사시면 되고, 다만 등산복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풀집, 지퍼가 허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거. 두 번째는 좀 넉넉한 사이즈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산행에서는 산장에서 자고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 왔어요. 그래서 그때 입고 내려왔습니다. 날이 좋으나 안 좋으나 겨울, 여름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제 배낭 속에 들어가 있는 애입니다. 다음은 등산화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산행할 때는 보신 적이 없으실 거고 보실 일도 없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라스포르티바라는 브랜드의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신는 첫 번째 이유는 국내에는 제 사이즈가 없어서입니다. 제가 발이 300mm거든요. 그래서 국내 등산하는 사이즈를 찾기 쉽지 않아서 해외에 나간 김에 이 제품을 사왔고, 여름 시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 특히 일본 부갈푸스에서는 거의 무조건 이 신발 착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겨울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내피도 두껍고 다 고어텍스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여름에 신으면 좀 땀이 차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완전 방수예요. 전체 안에가 다 고어텍스로 되어 있고, 지금 이 혀 부분도 완전히 막혀 있어서 물에 이렇게 풍덩 들어가도 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에
이렇게 크램폰을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굳이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신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발볼이 좀 넓은 편이죠,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발이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발의 길이에 비해 폭이 넓은 편은 아니어서 잘 맞게 신고 있어요. 되게 튼튼해요. 이 앞에 고무 부분도 막 너덜지대나 바위 많은 데에서도 그냥 막 다녀도 전혀 발에 닿는 느낌도 별로 없고, 이 발목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특히 이 부분, 뒤에 부분이 살짝 만지면 좀 끈적끈적 하거든요. 이 신발을 신으면 게이터를 찬 것처럼 이 발목 부분이 딱 붙어요. 그래서 신발 안으로 이물질 들어가는 거를 진짜 잘 잡아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신발을 신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신발의 능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램폰을 착용하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류 액세서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 장갑, 그리고 버프, 손수건, 선글라스, 요 뒤에 살짝 숨겨놓은 양말까지. 모자는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긴 한데 저는 브랜드 상관없이 제가 갖고 있는 등산 모자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검은색, 두 번째 앞에 힘이 없는 걸 씁니다. 그 이유는 등산을 할 때 모자를 쓰고 하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착용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배낭에 넣어놓는데, 이 챙이 딱딱한 것들은 막 구겨지고 그래서 나중에 좀 못생겨지더라고요. 등산 모자를 구입할 때는 이 모자 앞부분이 힘이 없는 거, 그리고 땀이 잘 날아가는 거, 그래서 고어텍스 모자 이런 거는 절대 쓸 일이 없습니다. 장갑은 항상 이렇게 2개 또는 여기에 중간에 하나 조금 더 두꺼운 거까지 해서 3개를 갖고 다닙니다. 첫 번째 이 장갑은 그냥 라이너입니다. 터치가 되는 제품이어서 장갑을 낀 채로 뭐 스마트폰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가장 얇고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쇼와 장갑입니다. 일본에서는 작업용 장갑인데 안에가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습니다. 쇼와 템레스 51 윈터 제품이어서 이 안에 이렇게 기모가 있습니다. 추울 때 무조건 이거 씁니다. 비 오거나 눈 와도 어차피 이런 일반적인 천 장갑은 바로 젖기 때문에 이 장갑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기본적으로 장갑을 갖고 다니고 있고, 다음은 양말인데 디어트레일의 디맥스 제품이고 진짜 잘 잡아줘요. 정말 만족하면서 신는 양말입니다. 딱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두껍게 되어 있어서 애용하고 있고, 가끔 저랑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 하나씩 드려요. 이벤트 한번 해야 되나? 구독자분들 많이 생기면 한번 하겠습니다. 제 산행에서 빠질 수 없는 이 2개의 천조가리들이고요. 얘는 버프입니다. 손수건 이런 걸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머리통이 커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버프 많이 쓰고 있고, 이 제품은 2025년에 제가 유럽에 가이드 갔을 때 현지 가이드가 선물로 준 제품입니다. UTMB 2025년 에디션이고요. UTMB를 그 프랑스 샤모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 에디션이 나와요. 근데 이건 2025년 에디션이고, 햇빛을 가리거나 잘 때는 그냥 목도시로 써요. 이 버프가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는 보통 산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착용합니다. 그래서 뭐 캡 모자 쓰고 있으면 귀랑 이 목 부분 타는 거 좀 막아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추우면 얘 올려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도 볼이랑 다 막아지거든요. 얘를 또 비니처럼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고 한 겹을 벗겨서 잡고 뒤집어 쓰면 이렇게 비니가 돼요. 좋죠? 암벽 등반을 해야 돼서 헬멧을 써야 된다거나 하면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이 제품 사면 이 제품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쓰셔라 라고 쓰는 방법들 써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크게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쓰고, 안 쓸 때는 이렇게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땀 닦거나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수건입니다. 저는 일본에 갔을 때 빔즈에서 그 콜라보 된 걸로 샀어요. 저는 그냥 이 펭귄이 귀여워서 샀는데 앞에는 카오라스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빔즈 재팬 로고가 있고, 기본적으로 면으로 된 제품이어서 목에 두르고 다닌다거나 이 정도만 묶고 다니면서 산행하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땀 닦는 용으로 항상 제 배낭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산행할 때 쓰는 선글라스는 딱 요거 하나예요. 지금은 완전 투명하죠. 얘는 변색 렌즈고요. 오클리사의 EV0입니다. 아무래도 산행을 할 때에는 저희가 꼭 햇빛이 쨍쨍한 낮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간 산행을 할 때도 있고 낮이지만 그늘이 있을 때도 있고 저는 해외 트레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장이나 롯지 같은 데도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변색 렌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벌레 달라붙고 이럴 때도 이제 클리어 렌즈처럼 돼서 잘 막아주고 겨울에는 눈바람 불 때도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단점은 변색이다 보니까 제일 진해졌을 때 좀 약해요. 그래서 설상에 오래 있는 산행을 갈 때에는 저는 선글라스를 2개 가져갑니다. 주간에 막 눈에 반사된 센 빛을 봐야 될 타이밍에는 그 선글라스를 쓰고 그 외에는 요거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안핏으로 나온 거여서 이 코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에서 설사면 구간이 특히 많았는데 선글라스는 이거 하나 가져갔거든요. 그 이유는 눈이 엄청나게 반사를 시키는 시즌은 아니었어요. 겨울에 오면 이게 깨끗한 눈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6월이었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묻은 눈들이어서 당연히 뭐 더 진한 렌즈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것까지 안 챙겨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날씨도 좀 흐림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과감하게 선글라스는 요거 하나만 챙겼습니다. 다음은 가방입니다. 제가 산행하는 사진이나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보고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제품인데 얘는 코너트립이라고 하는 국내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배낭을 주문을 넣으면 만들어 주시고요. 이 제품은 CT40이라는 제품의 X팩, 지금 다 소재가 X 느낌이 나죠? XX 격자 모양이 있죠? 작은 거랑 큰 거 있는데 거기서 딱 큰 사이즈고요. 제 등판에는 적절하게 잘 맞고 사이즈도 40리터여서 제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X팩 소재 자체는 방수인데 박음질 같은 거에 따로 심 테이핑이나 심 실링이 되어 있진 않아서 비 오면 다 젖어요, 안에. 그거 감안하시고 구매하면 좋으실 것 같고, 따로 파우치는 없어서 저는 이렇게 어깨 파우치 2개, 그리고 허리에다가는 촬영을 위한 그 카메라를 걸 수 있는 홀더를 달아놨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500ml 이 날진 물통에 딱 들어갈 사이즈 하나 달고 있고요. 왼쪽에는 파고웍스라는 일본 브랜드예요. 여기다 이제 핸드폰이랑 행동식 같은 거 가끔 넣어 다녀요.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열면 끝까지 다 안 열립니다. 등산하다가 확 열어도 안에 있는 물건이 막 떨어지지 않아요. 이 배낭은 제가 26년 2월, 3월 이쯤에 제작을 요청드려서 받았고요. 이 사이드 포켓이 양쪽이 크기가 달라요. 이쪽은 높죠? 얘는 낮고. 그래서 이게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폴 사용하지 않을 때라든지 텐트를 가져갔을 때는 텐트 폴도 여기다 수납이 가능하고, 저는 보통 젖은 의류, 예를 들어 고어텍스를 입었는데 고어텍스가 젖었다 했을 때 이 안에다가 넣고 가져갑니다. 안에 넣으면 다른 짐도 젖으니까요. 그리고 이 메쉬망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메쉬랑 좀 소재가 다르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도 물건 진짜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등판은 단단합니다. 프레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배낭을 프레임이 없는 배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쓰죠, 여기가 딱딱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등이 베겨, 물건들이 자꾸. 이 배낭은 허리벨트가 완전 빠져요. 제가 뭐 비행기를 탄다거나 국내 버스 여행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 허리벨트를 뺀 상태에서 이 배낭만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의류나 뭐 기타 침낭도 다 사이즈가 일반 분들보다 좀 클 거예요. 이 40리터짜리 배낭에 충분히 다 들어갔고 동계 백패킹도 이 배낭 하나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배낭 하나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엔 잔잔바리들입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산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용 정수기고요. 네. 이게 정수 필터입니다. 카다틴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정수 필터고, 필터와 옆에 물통까지 세트로 팔아요. 근데 이렇게 카트리지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블랙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물통이 있었어서 이게 호환된다라는 말을 알고 이 카트리지만 사갖고 이렇게 합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이드라팩이라고 써있죠. 하이드라팩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물병 그 입구랑 딱 호환이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고, 뭐 급수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명확한 트레킹 코스에서는 가져가지 않아요, 정수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산행했던 데에서는 뭔가 물을 뜰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 정수기를 챙겨갔습니다. 이 정수기와 플라스크는 비상용으로 챙기고 다니고, 아까 배낭에 있었던 500ml 날진 물통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먹고 싶어서 이 보온병 갖고 다닙니다. 몽벨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
라인이 많아요. 근데 얘는 거기서도 티타늄 제품인데 뚜껑만 제가 바로 입 대고 마실 수 있는 제품으로 따로 구매를 해서 합친 거예요. 원래는 열면 컵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500ml고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온병은 보통 배낭 안에 넣어두고 다니고 날찐 물병으로 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다음은 제가 요 근래에 많이 챙기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우산이에요, 우산. 콜맨에서 나온 제품이고 일본의 로손 편의점에서만 팔아요. 한 3만원? 2만 8천원? 정도 할 거예요. 양산처럼 안에 이렇게 코팅돼 있어서 해가 쨍쨍할 때도 쓰고 다니고 작아서 저는 잘 가지고 다닙니다. 다음은 되게 작지만 아웃도어 활동에 꼭 필요한 것들. 먼저 헤드램프인데요. 블랙 다이아몬드 리볼트 제품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장비예요. 꼭 야간 산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산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난을 당했다. 내가 계획한 시간보다 산행 시간이 길어져서 늦게 내려온다. 해가 떨어졌다 하면 무조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등산의 종류, 백패킹이다, 1박 2일이다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 헤드램프도 항상 배낭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리뉴얼돼서 나오는 제품 라인업이고 얘는 좀 구형이에요. 구형이다 보니까 충전도 8핀입니다. 신형이 나왔음에도 저는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얘 충전 방식 때문이에요. 충전도 가능한데 열어서 안에 있는 배터리를 빼면 이 AAA 사이즈 건전지를 사용해서 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산행을 할 때 헤드램프를 거의 아마 100% 충전을 하고 다닐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배터리가 어떻게 닳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나온 헤드램프들은 충전형이어서 헤드램프를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았어. 그러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을 한단 말이죠. 충전을 한 동안은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형이고 크고 무겁지만 이 제품을 여전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작고 가벼운데 성능은 훨씬 좋은 걸로 출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신제품에는 그렇게 쓰는 제품이 없어요? 신제품은 두 종류였던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충전형 제품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건전지형 제품이 딱 완전히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이 배터리 팩을 따로 팔아요. 이 배터리 팩을 따로 구매해서 건전지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나옵니다. 다음은 생존과 직결된 장비 2개. 이건 너무 뻔하죠? 라이터입니다. 라이터인데 덕테이프 있죠. 저는 좀 이쁜 거를 사서 이 형광색인데 덕테이프를 제가 라이터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덕테이프는 어디에나 쓰이죠. 뭐 예를 들어 신발이 터졌다 아니면 옷이 갑자기 찢어졌다 이랬을 때 그냥 뜯어서 바로 붙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감아서 가지고 다니고, 국내는 엄밀히 따지면 라이터 불을 갖고 다니는 게 불법이에요.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거죠. 안전하게 사용한다라는 조건 하에 이걸 갖고 다니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은 영어로는 이멀전시 블랭킷, 우리말로는 비상담요입니다. 요즘에 뭐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달리기 끝나고 딱 이제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막 큰 수건 이렇게 덮었는데 요즘에는 요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배낭에 2개 이상 꼭 넣어두시고 다니는 걸 추천해 드리고, 2개인 이유는 내 거 하나 같이 간 친구 거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또 이거 갖고 싸울 수도 있어요. 이 두 장비는 상비약 봉투에 같이 들어있어야 해요. 상비약을 저도 항상 이렇게 그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는데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꼭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다만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가장 많이 다치는 거 여러분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잘 나 하시는 분은 당연히 소화제나 뭐 지사제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나는 장거리 가면 발에 물집이 꼭 생겨 라고 하시는 분은 뭐 물집 패치라든지 아니면 실바늘 이런 것들을 꼭 챙겨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 제품들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것들입니다. 다이소에서 이 부분 늘어나는 거 다이소에서 터치펜 사갖고 그냥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1,000원, 1,000원, 2,0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보니까 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서 만들었고, 얘는 장갑을 끼는 시즌에는 등산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지난 겨울에 일본 부갈푸스에 갔다가 제가 이렇게 같이 가신 분들 사진 찍어줄 일이 있었는데 얘를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 가져가서 맨손으로 사진을 찍다가 이 손가락 2개가 동창이죠? 동창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저리고
막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장갑을 써야 하는 시즌에는 반드시 이 터치펜을 가져가서 배낭에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때는 당겨서 찍고 안 찍을 때 넣고, 그래서 이렇게 3개 배낭 안에 꼭 갖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꽉 찼던 이제 이 테이블의 장비들이 다 없어지고 딱 요것만 남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 둘, 셋, 4개. 이 4 장비의 테마는 뭐냐? 설상용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일반 트레킹 폴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세트니까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트레킹 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산행할 때 사용하는 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 다이아몬드사의 퍼수트 FLZ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코르크 손잡이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물에 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뭐 항상 비 맞고 해도 뭐 냄새가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제품은 이제 카본 제품만 남았더라고요. 저는 무게가 좀 있는 편이어서 카본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는 블랙 다이아몬드 트레킹 폴에서는 이 제품이 그렇게 인기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무게도 조금 나가는 편이고 한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 요 팁 있죠? 요즘에 나오는 경량화된 팁들은 짧아요. 요만해요. 얘는 앞에가 길죠? 그래서 얘는 겨울에도 눈이 있거나 좀 질퍽질퍽한 데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샀고, 얘는 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노우 바스켓 큰 게 동봉돼 있어요. 그 말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손잡이와 이 팁의 길이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폴은 무조건 2개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설상 환경에서는 저는 요 삼도류 구성으로 항상 다니고 있고요. 셋 다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에요. 이 두 번째 제품은 스키폴입니다. 등산할 때 쓰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스키폴과 등산폴의 차이는 뭐냐? 스키폴이 훨씬 더 튼튼하다. 그리고 이렇게 바스켓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고, 블랙 다이아몬드의 휘펫 폴이라고 하는데, 휘펫 이 부분을 그냥 휘펫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 없을 겁니다. 피켈과 이 트레킹 폴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동계 설사면에서는 무조건 휘펫 폴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들고 다닙니다. 일반적인 트레킹 폴과 다른 점은 이 부분이죠.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보통 그냥 피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뾰족한 끝 부분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갈 때, 아이스 클라이밍 할 때 눈에다 이렇게 박는 용,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얘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브레이크입니다. 설사면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떨어진다고 했을 때 멈출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폴이나 내가 아무리 손으로 막 잡으려고 해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피크 부분이 브레이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상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피크를 잡는 방법이랑 이 피크를 이용해서 내 몸을 멈추는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일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는 배의 닷처럼 눈에다가 쳐 박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긁으면 계속 긁히면서 내려갈 거예요. 나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얘를 가슴팍에 두고 몸으로 눌러서 브레이크를 멈추는 용도입니다. 이 휘펫폴은 한 짝씩만 팔아요. 대부분의 폴들은 이제 2개가 세트로 팔죠. 얘는 하나씩만 팔아서 뭐 2개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사고 요 일반 트레킹 폴까지 해서 눈이 있는 시즌에 이렇게 2개를 갖고 다니고요. 이번에는 위험성이 조금 있는, 불확실성이 강한 센산이었기 때문에 요 피켈도 같이 챙겨 갔었습니다. 이 제품은 블랙 다이아몬드 베놈 LT 테크라는 제품이고, 산행용이라기보다는 백컨트리용으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설사면에서 산행을 할 때에는 좀 많이 짧아요. 저는 그 짧음이 이 휘베폴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도류 세트로 저는 이번에 들고 다녔고, 겨울 시즌에는 저는 해외 트레킹 갔을 때에는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비, 크램폰입니다. 이거는 블루아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보통 크램폰이 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스틸로 나와요.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이죠. 가볍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데도 다 경량화된 섬유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블루아이스가 추구하는 바가 가벼운 거, 가벼운데 당연히 안전해야 하죠. 실제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장비여서. 그래서 이 제품명은 제가 보고 읽을게요. 하팡 알파인.
이라고 써있고요. HARFANG 알파인이고 국내에는 정식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아웃도어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150유로입니다. 150유로. 그래서 이 크램폰은 지금 여기 잘 보시면 UIAA 그 다음에 CE 이렇게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브랜드, 뭐 패칠 제품을 제일 많이 쓰시긴 하는데 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처진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 등산화의 뒤에 이렇게 레버를 잠그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럼 앞에 끈을 묶지 않았는데도 신발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일본 부갈푸스 정도 또는 다른 설사면이 큰 곳에 갈 때는 이 크램폰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부갈푸스 시로우마다케 산행에서는 10번 이상 찾다 벗었다 계속 했습니다. 진짜 개빡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해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배낭 메고 있고 등산화 신고 있는데 이거 쭈그려서 찾다 벗었다 해야 되고, 얘가 한 번만 눈 위를 걸어도 다 젖거든요. 젖은 거 만져야 되고, 딱 봐도 이거 미끄러지면 정말 그 사요나라 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50m도 안 되는 걸 얘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마 PD님은 이번 산행에서 진짜 크램폰 마스터가 되셔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보다 더 빨리 차고 벗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은 워낙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구간이면 데크가 있거나 뭐 손잡이가 있거나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이런 크램폰까지는 필요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해외에 잘 정비되지 않은 곳, 날것의 산행을 해야 할 때에는 이런 크램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행동식 어떻게 생기셨어요? 행동식, 저는 에너지젤 다수, 봉지빵 2개, 트윅스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한 서너 개? 이렇게 챙겼었습니다. 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나와요. 제 산행에는 없어서는 안 될 가민 시계입니다. 저는 보통 등산 제가 가야 할 루트를 이제 이 시계에 넣어서 이 시계를 보고 가고요. 예전에는 순토 제품도 쓰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가민이 더 제 활동이나 제가 원하는 화면 보여주기, 추후에 데이터 확인하는 데에도 더 편한 것 같아서 이 제품 가민 피닉스 7 프로 사파이어 솔라 제품, 이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행할 때 스마트워치 하나 있으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꼭 애플워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플워치는 스마트워치기는 한데 일상에서 쓰시는 용도고, 아웃도어에서는 아웃도어 용도로 하나 더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다녀왔던 일본 부갈푸스 시로우마다케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을 다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뭐 백패킹이라든지 뭐 동계 장비, 뭐 국내 뭐 설악산 종주 갈 때 사용한 장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실 때 필요한 장비들, 이거 좀 리뷰해 주세요 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많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